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조합 내홍을 봉합하고 시공사를 다시 선정한 결과인데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둘, 셋!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다시 닻을 올렸습니다. 오랜 내용과 사업 중단으로 2년 넘게 멈춰서 있던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오송읍 일대 7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2천여 세대와 유통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조합 내용과 조합장 구속 등으로 공정률 32%에서 모든 게 멈춰섰습니다. 다시 조합장을 선출하고 지난달 시공 계약을 맺으면서 정상화에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주거와 그리고 유통, 상업용지,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 등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이 도시에 적합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게 목표이고. 조합 측은 사업이 지체된 만큼 먼저 공동주택 관련 기반시설 공사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사업비 충당을 위해 필요하다면 채비지 일부 매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발계획 수립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재시동에 나선 오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주거와 유통 상업시설 등 모든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조합을 청산할 계획입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K바이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 청주를 찾았습니다. 지역위원장들의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포함 등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에 정 대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대표는 충북은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맞춰 목표 달성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광희 충북도당위원장은 K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당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 K바이오의 신장, 청주 오송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발언 기회를 얻은 지역위원장들은 충북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쏟아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건설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 반영 필요성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도민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을 중부권의 거점공항이자 횡성수도 관문공항으로 제대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꼭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송 K바이오스퀘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K바이오스퀘어 사업의 예타 면제와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관련 분야 예산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기를. 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옥천군의 포함을 건의했습니다. 당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또 농림부 협의하셔가지고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오송 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바이오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다음 주 청주를 찾아 청주공항 활성화 간담회와 SK하이닉스 공장 시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의뢰된 도교육청 공무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 애도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김용환 지사는 각각 페이스북을 통해 애도와 분노를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과도한 자료 요구와 고압적인 태도에 공무원들이 과도한 심적 부담을 느낀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한국노총은 다음 주 제기하는 도의회 교육위 행감에 맞춰 도의회에서 표적 감사 등을 지적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에 등장해 전 세계 주목을 받은 충주 청명주가 이번에 세계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광저우 교육회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K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3. 마지막 게임을 앞둔 참가자들이 금색 술잔에 술을 따라 건배를 합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검은색 술병. 바로 이 술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호 충주 청명주입니다. 10분가량 화면에 계속 노출된 청명주는 개봉 하루 만에 9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3와 함께 전 세계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세계 시장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 4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출입 상품 교역회. 충주시 지원으로 청명주를 만드는 중원당을 비롯해 6개 지역 기업이 참가해 125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겁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에서 본 그 술이 청명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이제 4대째 이제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아들이 5대째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들도 되게 보람이 되게 큰 것 같고 저도 이렇게 저희 충주이자 충북 무형문화재 술을 해외에 가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충주 청명주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향전녹을 바탕으로 찹쌀과 누룩을 이용해 복원한 술입니다. 그윽한 향기와 독특한 감칠맛으로 청와대 대통령 추석 선물로 선정된 것은 물론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수출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과외들이 관심도 많이 가졌고요. 또 가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바이오들한테 좋은 평가를 좀 받아서 이번에 처음 전시에 이제 나갔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수출길이 좀 열릴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세계인의 이목을 끈 충주 청명주. 이제 K 드라마를 넘어 K 술로 세계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경북 동해안을 따라가는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9년간의 공사 끝에 내일 개통됩니다. 포항 흥해에서 영덕 강구까지 19분이면 갈 수 있고 상주 영덕 고속도로와도 연결됩니다. 개통을 앞두고 TBC 박철희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푸른 바다를 따라 왕복 4차로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시원스레 뻗었습니다. 포항 흥해에서 영덕 강구까지 31km.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끝에 9년 만에 완공되는 겁니다. 나들목은 영일만과 북포항, 남영덕 등 모두 3곳이고 북쪽 끝인 영덕 분기점에서는 상주 영덕 고속도로의 영덕 나들목으로 연결돼 영덕읍으로도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국도 7호선에 비해 이동 거리가 6km 단축되고 주행 시간은 42분에서 19분으로 55% 줄어듭니다. 국도 7호선 교통량의 30%가 고속도로로 분산되어 출퇴근 및 주말, 휴가철에 상습 정체되는 국도 7호선 교통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개통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제조업 물류 기능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개 터널과 37개 교량이 곳곳에 배치됐고 특히 2.7km로 가장 긴 청하터널에는 국내 고속도로 최초로 GPS 송신 기술이 적용돼 내비게이션 실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항시와 영덕군 경계 구간에 포항휴게소와 영덕휴게소가 각각 조성됐습니다. 특히 배 모양으로 건립된 포항휴게소를 비롯해 일부 구간에서는 동해의 절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는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남북 10축 고속도로망의 중간 부분으로 남쪽의 영일만 횡단 구간과
북쪽의 삼척까지 구간은 아직 계획만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영덕 분기점을 통해 상주 영덕 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경북 동해안에서 경북 북부 충청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개통식은 오늘 오후 열리지만 일반 차량 운행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철입니다. 청주시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공사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첫 삽을 뜨는 데 실패했습니다. 청주시와 시공사는 현도 일반산업단지 내 사업 부지에 건설 장비를 투입했지만 주민 40여 명의 저지로 공사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피하겠지만 공사를 방해하면 시공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명암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에서 주식회사 청명의 제안을 선정했습니다. 청명은 명암유원지의 대관람차와 테마형 전기 레저 보트, 음악 분수,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주시는 KDI의 사전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이 사업이 민간투자법에 실현 가능한지 심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괴산 스포츠타운이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195억 7천만 원을 투입한 종합체육시설인 괴산 스포츠타운은 축구장 2면과 테니스장 2면, 관람석, 야간 조명시설, 주차장 180면 등을 갖췄습니다. 괴산군은 스포츠타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70개 팀 2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2025 자연울림 괴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괴산 스포츠타운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충주시가 주도급 주민문화생활 거점이 될 행복미소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행복미소센터는 주도급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핵심 시설로 충주시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어촌공사 충주제천 단양지사가 위탁 시행합니다.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충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3년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2021년 충주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20.7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 3호선 신리에서 주덕 구간에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대와 횡단보도 설치 등 132건의 시설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청주시 지부의 어울림 희망운동회가 이범석 청주시장 등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주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공 굴리기와 상자 쌓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우위를 다졌습니다. 청주시 6개 로타리 클럽이 600만 원을 후원한 이번 어울림 희망운동회는 지난 2024년 6월 충북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청주시 지부가 창립된 이후 처음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